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된 비밀, 그리고 그가 남긴 보험금에 숨겨진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2번 바뀌었고 보험료는 전 아내가 냈다고 하네요. 또한 남편은 9천만 원의 빚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남자는 참 비겁하고 찌질한 남자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 한 남자인가?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인물과 상황은 재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4, 재혼한 지 3년.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작은 목공예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가구를 만들고 주문 제작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죠. 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해 보였습니다. 새벽같이 공방으로 나가고 밤늦게까지 톱질과 사포질을 반복하는 뒷모습.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저는 그 믿음 하나로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은 늘 잠금 상태. 전화가 오면 제 앞을 피해서 받았고 문자 알림이 떠도 결코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데. 남편은 잠시 제 눈을 피하더니 늘 그랬듯 짧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래도 말해줘.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살짝 저을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아. 그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방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작업 중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좀 쉬자. 공방 잠시 접고 건강부터 챙겨야지.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따로 준비해둔 게 있어.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 대비하고 있구나. 저는 그 한마디에 안도했고 감동했고 남편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준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의미였다는 걸. 저를 속이려 한 것도 숨기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저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선택이었죠. 다만 그 선택이 제 예상과는 달랐을 뿐이었죠. 남편이 퇴원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던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죠. 그날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몸조리도 덜 된 사람이지만 늘 그렇듯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재민 씨 보호자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은 떨리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어떻게 운전해서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제발 괜찮아야 한다는 말만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심장에 심한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워낙 심장이 약하셔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무릎은 힘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지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또 한 통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재민 씨 유가족분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남편분 보험금이 접수돼 있어 확인 연락드렸습니다. 보험금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보험료 낼 돈도 없다. 보험 같은 거 사치야. 그런 사람이 보험? 저 남편이 보험에 가입했었나요? 제가 묻자 상담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정확히 3년 전에 가입하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이라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서류를 보내왔고 저는 천천히 손을 떨며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일 2020년 3월 15일. 저와 결혼한 날은 2020년 4월 20일. 그러니까 보험은 결혼하기 딱 한 달 전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왜? 결혼 전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보험료 납부자. 김수진. 김수진, 그건 남편의 전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자가 전 아내라고. 남편은 늘 말해왔습니다.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났어. 다시는 연락도 안 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죠.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보험료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 아내가 납부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기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전 아내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저는 전 아내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재민 씨의 현재 부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짧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분이셨군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 그저 너무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시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수진 씨.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한 외모에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보험 얘기 들으러 오신 거죠? 그녀는 준비해온 듯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각서예요. 직접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김재민은 김수진에게 진 빚 9천만 원을 갚지 못하는 대신 생명보험 수익자를 김수진으로 지정한다. 보험료는 김수진이 부담한다. 보험금으로 빚을 청산한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빚이 9천만 원이나요? 김수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 실패했을 때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다 날렸어요. 이혼할 때 그 빚을 통째로 저한테 떠넘겼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보험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냈던 거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3년 동안 매달 보험료 50만 원.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에게 그런 큰 빚을. 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묵묵히 보험료를 냈어요. 그 사람 죽으면 그 보험금으로 제 빚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저의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종이 뒷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험금 수익자 박정희.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인간이요, 마지막에 수익자를 조용히 바꿔버렸더라고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보험료 냈는데 막상 보험금은 당신이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런 짓을?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믿기 어렵다는 듯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사고 나던 날 그 사람 저한테 왔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요? 네, 그날이 보험 만기일이었거든요. 김수진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진아, 돈 문제 오늘로 끝내자. 이제 내가 책임질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바로 수표였습니다. 9천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듣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몰라요. 대출을 받았는지 누군가에게 빌렸는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그 수표를 제 앞에 놓고 말했어요. 이걸로 다 정리하자. 그동안 미안했어. 김수진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화가 났어요. 3년 동안 제 인생이 엉망이 됐으니까. 그녀는 울음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퍼부었죠.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하냐고. 내 인생 돌려줄 거냐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했어.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지 2시간 뒤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온 뒤 한참을 멍하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앞으로 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남긴 이야기들은 매 순간마다 새로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전 아내에게 9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저와 결혼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 아내를 수익자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가 보험료를 내도록 한 채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수익자를 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전 아내에게 가서 빚을 갚았습니다. 이 문제 오늘로 모두 끝내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빚과 비겁함을 정리하고 저에겐 새로운 삶을 남겨주려 했던 겁니다. 며칠 뒤 보험금 2억 8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온전히 제 것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 아내가 3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분명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김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다시 뵙고 싶습니다. 우리는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 앞에 수표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5천만 원. 수진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죠? 남편이 수진 씨에게 진 빚은 이미 갚았다 하셨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보험료 1,800만 원을 내셨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잘 압니다. 이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는 비겁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희 씨를 책임지고 싶었었나 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투르긴 했지만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사람을 다른 기억으로 떠올리고 있었죠. 잠시 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 그 사람 당신한테만큼은 정말 좋은 남자로 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끝까지 비겁했지만 당신에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수진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라기보단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돈에는 빚과 거짓 그리고 비겁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남겨주려 했던 남편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 모르게 해둔 준비가 있어. 그 말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남편이 숨기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저에게만큼은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그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기가 진 빚을 다 정리하고 저에게는 흔들림 없는 삶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게 그 남자가 저에게 줄 수 있었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정혜 씨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9천만 원의 빚을 숨긴 남자. 전 아내에게는 비겁했지만 현재 아내에게는 진심이었던 사람. 그는 마지막 순간 모든 책임을 끝내려 했습니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악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혜 씨라면 이 보험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